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청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청취 시청 가능하십니다. 자, 아까 저 광고 나가기 전에 홍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었는데. 주택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의원 말씀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택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투기를 억제하고 그리고 주택을 안정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안점인데 투기는 지금 전문가들이나 전문인들이 투기를 하는 걸 찾겠다는 건데 이 국민 전체를 지금 투기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거는 56% 뭐 48%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전 주택이 뛰고 이렇게 주택이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이 투기라고 그럴까 하는 데서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기를 건절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를 결국은 만드는 정부가 됐다는 것이고 또 이 안정 부분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 집 산다는 걸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월세를 사느냐가 지금 최상의 상책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호텔 이 소위 주택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호텔의 구조는 어느 호텔을 가든지 한 명 내지 두 명 자는 이 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세 명 내지 네 명이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를 당대표가 내놓고 이거를 마치 좋은적인 정책인 것처럼 내놓으니까 국민들이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현실을 알고 얘기를 하냐. 홍 총리도 부총리도 그렇지 또 장관도 그러지 여당의 대표도 그렇지 주택 문제는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 논리로 그저 표를 의식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전부가 이 주택 문제에 지금 아주 불안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주택 문제는 뭐 여야를 빼고 전문가들 사회단체가 모여서 좋은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정부나 우리 여야가 따라가는 모습이 새로운 주택 방법을 난 찾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 호텔을 그냥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공실률이 60% 이상 되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텔들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출구에 적합하게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가 했던 정책입니다.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재검토해서 하겠다는 건데 호텔만 부각시키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공격할 건 아니고요. 같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야당은 무슨 방안이 있으면 좀 내놓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안을 내놨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대안이 대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부동산 대책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요. 법무부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이거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요. 이걸 이제 뭐 감찰을 이제 윤 총장이 거부했으니 이제 이걸 이제 이유로 해서 앞으로 뭐 징계 착수한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게 검찰이 보도 자료를 제대로 낸 건지 언론 쪽에서 이걸 그냥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이 언론에서 느닷없이 평검사 2명을 보내가지고 감찰을 시도했다. 의도적으로 망신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이 법무부에서 17일 날 감찰과 검사 2명을 대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을 만나가지고 방문조사 애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달자였습니다. 전달자였는데 감찰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거 오보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검이 애고 없이 방문했다. 그래서 거부했다 그러는데 다 얘기했습니다. 했고 18일 날 다시 검사를 보내가지고 윤석열 조정은 19일 감찰조사에 협조하라. 이 내용을 밀봉해가지고 공문을 윤 총장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그건데 이걸 지금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해인지 언론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법개혁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데 같이 동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조건에서 윤 총장은 감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당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고 장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 부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 향응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무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감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옵티머스 사건 났을 때 중앙지검에서 이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만일에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것도 감찰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검장 재직할 당시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만난 게 무슨 죄냐? 그때 이미 방상훈 사장은 피고발인이었습니다. 고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되는데 지금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감찰 대상이에요. 당연히 감찰 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걸 본인이 못 받겠다 그러면 감찰이라는 제도는 왜 있는 겁니까? 총장이라고 해서 감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찰 받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감찰 받을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들이 있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서른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청장이 감찰받아야 될 이유, 사연은 아주 많다. 감찰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취소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언론과 뉴스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늦게라도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아니, 잘못하고 계세요.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는 소위 지금 뭐 장모 그 부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가령 윤 총장이 연루가 됐다든지 했을 때 그때 감찰이 들어가든지 무슨 수사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따로따로 장모하고 부인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 윤을 무슨 이유로다가 그 이유로 해서 감찰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추 장관이 참 저속한 표현으로 이 감찰이라는 이 소위 권위적인 권능을 흔히 이야기하는 조자룡 헌칼스도 지금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국민이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칼을 써서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어야죠. 소리만 요란하고 엄포만 주고 공갈만 치는 거지. 이러다 보니 이제 윤 총장을 떠나서 국민이 바라볼 때 야, 추 장관이 왜 저렇게 추운 칼을 저렇게 휘두르느냐. 이래서 장관이 한마디 하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뉴스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서 추 장관이 무슨 얘기 또 할 것이냐. 여기에 기초가 돼서 그날 살아간다면은 참 불행한 국민이고 바로 이것은 추 장관이 만드는 하나의 월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 장관이 이제 이런 행동은 그만하고 정상적인 나는 장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대한민국에는 정확하게 검찰 개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가자 하는 세력과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이 두 세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항하는 쪽에서 국민의힘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일부 언론 이 큰 세력들로 이 검찰 개혁에 저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과거에 야당 지금 국민의힘도 하자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검찰 개혁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등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분 말씀을 내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말씀하니까 한 말씀 드렸는데 검찰 개혁 우리 당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월권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자고 해놓고 공수처가 또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공수처입니까? 검찰 위에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거지. 이래서 우리는 공수처를 처음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의 내용부터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예. 그래도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자는 이런 그 검찰의 개혁 같이 하자는 뜻에서 동의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문자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2718님께서는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 개혁 반대하는 건가요? 이런 뭐 질문 주셨고요. 자, 하자는 겁니다. 예, 예. 네. 검찰 개혁 말은 하자는 하자고 거지만 그러는데 네. 절대 하지 말자는 입장이 분명한 거죠. 남미당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아유, 그럼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십시오. 우리도 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약간 어중간하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요. 그 두 분 의견 좀 여쭙고 싶은 게 그 서울시장 그 선거 관련해서 뭐 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야권 후보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한 1분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는 확실한 주자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나를 우리는 국민에게 예. 이 정부가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이 권력형 성추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후보를 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대표 있을 때 96조 2항 후보를 안 내기로 되어 있는 당원 당규를 이 손바닥 뒤엎듯 하고 또 후보를 낸다? 저는 이거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 당은 예. 원칙대로 승리를 위해서 가겠는데 아직은 후보가 우리들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박근혜 서른님께서도 대통령 국정농단 해가지고 예. 구속돼 있던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냈습니다. 그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는 문제 가지고 시비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야권 후보로 출마하겠다는데 좀 넌센스죠. 우리 당에서 이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후보로 선택도 못 받았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한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도 못 나온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 네. 조금 이건 넌센스고요. 금태섭 의원이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나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네. 네. 자, 여기도 중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